아무리 유전자가 좋게 태어나고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도 병에는 걸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요. 가장 비용 대비 효과적인 검사는 최고의 의사와 최고의 장비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대경양성의학과 대과원장 박경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확하게는 국가건강검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국가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을 표적질환으로 해서 검사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해서 항목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에 비해서 종합건강검진은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항목을 구성해서 검사를 합니다. 좀 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를 상담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또 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다양한 패키지를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맞춤형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요. 저도 얼마 전에 검진을 받았습니다. 제가 매일 위내시경을 하는데 위내시경을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가 위내시경을 하려고 이렇게 내시경 침대에 누워서 내시경 기기가 제 입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 검사 결과에서 대장 내시경이 염종이 있어가지고요. 2년 후에 다시 검사 받기로 했습니다. 병에 걸린다는 것은 일종의 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유전자가 좋게 태어나고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도 병에는 걸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게 건강검진입니다.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검사 주기를 정할 때는 병이 진행하기 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간격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년마다 위내시경을 하게 되면 암이 발견되더라도 대부분 조기 암이라 가지고 완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오신 환자분인데요. 2년 전 위내시경은 깨끗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했을 때는 암이 발견된 겁니다.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은 암이었는데 다행히 2년마다 검사를 하셔가지고 빨리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암마다 다 추천하는 검진 주기가 있습니다. 위암은 2년, 간암의 고위험군을 가진 분들은 6개월마다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장암도 보통 45세부터 5년 간격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가족 중에 대장암이 조기에 생긴 분들이 있으시면 그 10년 일찍,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40세에 대장암이 걸린 분이 있다. 그러면 30세부터는 대장암 검사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검진 주기는 내가 가진 건강 위험 요인을 가지고 의사들과 상담을 해서 검진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검진을 자주 하려고 그러세요. 매년 검진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술도 그대로 하시고 살도 그대로 찌우시면서 검진만 하시는 거죠. 근데 검진을 한다고 병이 낫거나 치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검진을 하시면서 자기 관리를 잘 하시고 1년 후에 다시 검진을 하시면 결과도 좋아지고 그만큼 더 열심히 검진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비용 대비 효과적인 검사는 국가건강검진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가건강검진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생기는 질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항목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가격도 무료고 되게 또 저렴하기도 하고요. 국가건강검진을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검진제도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검사 항목 구성은 사실 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나이와 성별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 잘생긴 질환도 다르고요. 그리고 과거에 검진했는 결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고 검진 항목을 구성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한꺼번에 모든 검사를 다 해달라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거 바람직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건강검진을 한다고 저희들이 모든 병을 다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건강검진이라는 게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병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상이 있으시면 건강검진을 하는 것보다는 그 증상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 진료를 받으시는 게 더 바람직하세요. 우선 20, 30대부터 얘기하면요. 요즘 20, 30대는 비만인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비만이 원인이 돼가지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그런 병이 생기면 나이 들었을 때 그만큼 혈관 질환이 빨리 올 수 있는 거니까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가족력이 있다거나 그런 비만인 친구들은 성인병에 대한 건강검진을 자주 받아볼 필요가 있고요. 요즘 젊은 사람은 또 식생활이 안 좋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 위염, 위궤양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내시경도 자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40대, 50대는 암 검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이에 암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암이 걸렸을 때 가족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암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60대이신 분들은 저는 골다공증 검사를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골다공증이 지금은 증상이 없지만은 골절이 발생할 경우에는 굉장히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60대이신 분들은 골다공증 검사를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혈압이 높은 경우에 내시경 검사 등을 받을 때 혈압이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전에 아침에 혈압약을 드시고 오시도록 하세요. 대신에 당뇨병 약은 피하셔야 됩니다. 아침 식사를 안 하고 검진하시기 때문에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저혈당으로 위험하실 수 있으세요. 여성분들은 혹시 임신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검사할 때 저희들이 조영제도 사용하고 수면 내시경할 때 약도 주입을 하거든요. 임신 가능성이 있으면 임신 검사는 꼭 확인해보고 오시는 게 좋고요. 생리가 끝나고 한 5일 정도 지난 후에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으십니다. 수면 내시경 검사 직후에는 이 수면약이 들어간 상태에서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 후에는 자동차 운전이라든가 기계 조작 같은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금식을 꼭 할 필요가 없는 검사도 있는데 금식을 해야만 되는 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에 식사를 하시게 되면 위장 안에 공기가 들어가거든요. 초음파 검사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왕 검사를 할 때 정확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또 식사를 하시면 쓸개가 수축이 돼버려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하셔야 되고요. 피검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혈당이라든가 중성지방은 식사 후에 변동하게 됩니다. 정확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금식을 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다 공통된 것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 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잘 걸리는 질환이 있을 겁니다. 그 질환을 타겟으로 해서 공동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사람마다 다 다른 점이 있죠. 본인의 나이나 성별, 생활습관, 가족력, 교학력이나 그전 검사에서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게 다 다르게 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또 항목을 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 촬영을 했는데 치밀 유방이었다 그러면은 그 검사로 다 병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유방 초음파를 추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비만인 분인데 간 기능 검사가 괜찮았다고 다 정상은 아닙니다. 간 초음파를 추가했을 때 지방간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황에 맞게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검진 전에 검사 항목을 정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본인 상황에 맞게 충분히 상담을 하고 과거에 있는 검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결과를 참조해가지고 항목을 결정해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 검사를 할 때 누가 검사를 하는지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에 영상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하게 되어 있지만은 병원에 따라서는 의사가 아닌 분이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진 같은 것도 CT나 MRI에서 사진 장비에 따라서 사진의 질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가격이 저렴한 곳은 의사가 검사를 하지 않거나 기계가 오래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 시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검사를 얼마나 빨리 추가 검사를 할 수가 있는지 또는 사후 관리가 얼마나 잘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병원이라든가 검진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서는 각각 검사는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검사 사이의 연계성이라든가 검사 후에 사후 관리가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대경 영상의학과는 95년부터 검진센터를 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25년이 다 됐죠. 그만큼 노하우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영상의학 같은 경우에는 10명의 영상의과 전문의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10분의 선생님 전문화가 다 되어 계십니다. 뇌를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 흉물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 그래서 다 정확한 판독이 가능하고요. 내시경 검사도 굉장히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CT, MRI, 초음파 내시경 같은 장비도 대학 수준의 최고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환자분들의 안전한 검사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시작은 좀 어렵지만 한번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어렵지가 않은 거거든요. 특히 검진 같은 경우에 처음 검진에서 이상이 없었다면 다음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더라도 그건 조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의료 기술이 좋아가지고 조기 발견되는 경우에는 완치율이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용기를 내시고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공간, 정확한 진단으로 믿음이 가는 병원, 대경 영상의학과 원장 박경찬이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